태공활부터 하면 되네, 그죠? 태공활. 양전만경이 불여 박의 수신이니라. 강태공이 이르기를 양전, 좋은 논밭이 만경, 일왕경자라고 그랬죠. 만일왕이라 하더라도 만일왕이 불여 멋멋만 못하다. 박의 수신만 못하다. 박은 엷을 박, 적을 박 그런 뜻이라 박에 하면은 엷은 재주, 적은 재주, 조그만한 재주를 박에라고 그래요. 수신, 몸을 따르다니까 박에 수신하면은 보잘것없는 재주가 몸을 따르다. 몸을 따르다라는 건 그걸 익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재주가 몸을 따르는 것, 즉 보잘것없는 재주라도 몸에 익히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의미로는 좋은 논밭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재주 하나 익혀두는 것만 못하다. 그 좋은 논밭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재주는 한번 익혀놓으면 평생 그걸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성리서운 전물지요는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고 그랬네요. 전물지요, 물자가 원래는 그렇죠, 만물물자인데 앞에 소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얼룩소라고 그래요. 얼룩소. 우리가 물색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색이 뭐죠? 물색? 얼룩소의 색깔이죠. 그래서 원래는 소의 색깔을 보고 이걸 전투용 소로 쓸 것인가, 아니면 농사 짓는 용으로 쓸 것인가, 이런 걸 보고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인물을 물색하다 이런 말 쓰죠.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만물물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 만물을 접하는 요는 중요할 요체, 핵심, 키포인트 그런 거죠. 그래서 전물지요 하면은 이 물에는 모든 세상의 사물들이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따져도 되고 뭐 사람 아닌 다른 사물로도 다 되니까 일단 사람으로 해볼까요? 사람을 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공자가 말했던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거네. 자기가 불욕, 바라지 않는 것을 물시어인, 남에게 시 베풀지 말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며 행유부득이어든 방구적이니라. 행유부득, 뭔가 행하고서 부득,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건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 예컨대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안 받아줘요. 그럴 때는 뭐죠? 행동을 내가 했는데 부득 얻지 못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는 인사했는데 왜 쟤는 인사 안 해?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반구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 글자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라는 음도 되고 저라는 음도 된다고 그랬죠. 제일 때는 우리 제군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두라는 제자죠. 여러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일 때는 어조사지와 어조사 어자를 줄여서 저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의 지읒 받침과 뒤에 있는 모음 종성을 따서 우리가 이걸 발음을 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반구제기라고 실제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반구적이. 어떤 사람 수첩에 보니까 언뜻 봤는데 요 말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요걸 모토로 삼고 이제 옆에다가 한글로 반구제기 이렇게 써놨어요. 차라리 한글로 안 써놨으면 모르는데, 그죠? 한문으로 반구적이 해놓고 괄호 열고 그 밑에다가 한글로 반구제기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는 저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것을 반구, 돌이켜서 구, 찾는다. 그런 뜻이. 합치면 행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잘못된 원인을 구한다, 찾는다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 내가 상대한테 인사를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줘요. 그럴 때는 내가 인사를 공경히 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상대가 볼 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인가, 그 원인의 결과를 자기한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물지요. 사물을 대하는데, 즉 사람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들 성인군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색제기 사도장애 타소 현우 제내상이라. 주색제기, 주는 술이고 색은 이성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여자지만 제는 재물, 기는 기운, 사도장, 담도 담장자, 그렇죠? 네 가지 담장. 그래서 여기에 주색제기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고, 그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담장을 이렇게 쌓아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타소 현우 제내상이라. 타소는 지금도 중국에서도 타소하면은 약간 어느 정도 그런 뜻이 있죠. 자, 현우, 어질고 어리석다. 그래서 몇몇의 어질고 어리석은 사람이 제내상. 상은 원래 곁체라고 해서 본체 옆에 있는 곁체를 상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쉽게 말해서 다소 약간의 어질고 어리석은 사람이 내상 안에 직역하자 안에 있는 곁체에 재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약유 세인 도 득출이면 변시 신선 불사방이니라. 신선이 되는 방법이 나왔네요. 만약 유세인, 세상 사람 중에 도득출, 도는 뛸 도자죠. 득은 이때 캔이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득출하면은 나올 수 있다. 자, 뛰어서 득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해볼까요? 만약 세상 사람 중에 세인 도득출, 뛰어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왜 뛰어났냐면 여기 있거든요. 아까 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담을 뛰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변시, 곧변 뭐뭐이다 시. 변시하면 곧 뭐뭐이다. 신선불사방, 이때 방은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선이 되어서 불사, 죽지 않는 방법 시이다. 합치면 바로 이것이 신선으로 죽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신선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주색제기,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술, 그렇죠.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이게 술이 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수명을 단축시키고, 우임금이 안 먹었던 이유도 그거죠. 이성, 근거로 나온 건 아니지만 옛날 왕이 단명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전기를 쏟아 부어서 뭐 하고서요? 술 먹고 후궁방에 너무 자주 들어가서 말 그대로 돈이라고 하는 건, 채물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걸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이 으스러지는 줄도 모르고 모든 에너지를 그 돈 벌기 위해서 다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이제 신선불사방해 같다. 그래서 후한서에도 지난밤 이야기했듯이 세상에는 삼불옥이 있다 해가지고 이 세 가지에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색, 기운은 여기서 빼고, 그래서 주, 색, 재, 이걸 삼불옥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에는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술과 여자, 이성과 돈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삼부록이라고도 하는데,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입교편, 이제요. 가르침을 세우는 편이네요. 자왈, 입신 유의하니 이 효위 본이요 그랬네요. 입신, 몸을 세우다. 출세하다고 그랬죠. 몸을 세우는데 유의, 의가 있으니 효위 본이다. 효가 근본이 위된다. 위자예요. 그러니까 효위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신 뭐라고 그랬죠? 양명이라고 그랬죠. 양명이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죠? 입신 양명할 때 출세해서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데 누구 이름이죠? 자기 이름이죠. 그렇죠? 자기가 출세했으니까 자기 이름인데 그 자기 이름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부모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집 자식인데 저렇게 훌륭하냐. 어제 김연아 보고 그죠? 야, 저렇게 훌륭하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저 집아이는 누구 집 자식이길래 저렇게 잘 키웠을까? 이게 결국은 부모님의 이름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입신하는 데는 의의가 있는데 결국은 부모님의 이름을 날리는 게 효니까 효이본이요. 상기 유래하니 이 애위본이다. 상. 상자는 위에가 곡자죠. 그죠? 위에가 곡자고 밑에가 망자인데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상자예요. 상. 그래서 이건 죽은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은 모양이죠. 이건 말 그대로 우는 거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그 주검 앞에서 울고 있는 걸 상이에요. 상. 상기 하면은 원래 기자는 뭐 기약할 기 아니 실마리 기, 해기, 뭐 일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기 하면은 장례를 치르는 일, 상례를 다스리는 일을 상기라고 그래요. 자, 상기 즉 장례의 유래 예가 있으니 이 애위본이다. 슬픔이 위본 근본이 된다. 우리가 관혼상제 4대례가 있죠. 동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상례라고 해서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 이 상례가 복잡해요. 그렇죠? 뭐 수시로 밥 올리고 뭐 또 때 맞춰서 하고 또 입관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또 요즘은 산소를 많이 안 쓰지만 산소 쓸 때 또 그 산신한테 또 뭐 노제 지내고 또 올라가서 또 지내고 굉장히 복잡해 얘가. 근데 그 많은 얘도 중요하지만 상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슬픔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상갓집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가 건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아니 이제 뭐 이렇게 조문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왜 각 이제 상례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갑다고 야 건배 이런 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각자 애도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조금씩 예를 들어서 뭐 술도 있으니까 그냥 술을 먹는 거지. 그 자리에서 야 오랜만에 만났다 건배하고 하면 이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장례식에 참여하고 나서는 그날 절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있죠. 요즘 말하면은 그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서 야 기분 좋다 오늘 노래방 한번 가자 해가지고 바로 노래방 가는 일은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날만큼은 노래방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기 유래하니. 왜 어떤 부인이 이제 남편이 죽어서 이제 하관을 탁 가려고 하는데 그 하관하기 전에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그 관을 어루만지면서 여보 당신이 가면 어떻게 살아 나도 데려가 하고 막 슬프다가 이제 하관을 해야 되겠다. 하관을 이렇게 하는데 그 머리카락이 관에 끼인 거예요. 하관 하려다니까 같이 따라가잖아요. 이게 그전에 뭐라고 그랬냐. 여보 나도 데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딸려가니까
그때서야 하는 말이 여보 나 죽기 싫어 나는 안 갈래 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상기유래인데 말이에요. 이런 말 안 하고 계속 수업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도 지금 진도가 늦었는데. 전진유열하니 이 용이 본이요. 전진, 진치 진짜죠. 그렇죠? 이 나중에는 뭐 같이 통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이 진짜하고는 원래는 좀 다르죠. 이건 늘어놓다. 물건을 이렇게 쭉 늘어놓은 그 상품을 진열하다 할 때 요 글자를 써야 되죠. 배수 진 할 때는 이 진자를 써야 되고. 자, 말 그대로 싸움터의 진에 있어서는 유열, 열이 있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 맨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활 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말 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열을 딱 세우죠. 용이 본이다. 그런 진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용감이 위본, 본이 된다. 그래서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용맹이다. 이런 이야기. 정치 유리하니 이 농이 본이요. 정치에 이치가 있으니 정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이 본이다. 농이 본이 돼야 된다. 농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분제 사회에서 사가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농이 농. 그렇죠? 이 자기네들이 통치하는 그룹이니까 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룹으로 둔 게 농이라는 거. 농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정치하는데 중요한 게 농.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말도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가 공. 이 공은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건 농이 하는 거고. 공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주니까 공이에요. 맨 밑에가 상이죠, 상. 그죠? 이 상이 장사하는 거죠. 이 상도 원래 한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상나라죠. 그래서 이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대거했던 것이 장사여서 그래서 상이라고 해서 물론 뭐 그때 이제 특권을 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상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상이 맨 아래에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표현할 때 장사, 꾼, 장사치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게 아직도 무의식적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거국 유도하니 이 사위 본이요. 거국. 거자는 원래 있다 거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차지하다라는 뜻도 되죠. 이것 앞에 손수자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같은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거국하면 거는 원래 살다 있다 그런 뜻인데 나라에 있다라는 것보다는 나라를 차지하다, 나라를 이끌어간다. 유도 도가 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도가 있으니 이 사위 본이다. 사는 이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뒤우자를 써서 후사. 후사 이런 말 쓰죠. 그래서 후나 사는 전부 다 이어가는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을 사람인 사가 위본, 본이 된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예전에는 그 왕이라고 하는 특수 존재에서 후사가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후사가 빨리 정해지지 않은 그 왕조치고 소란스럽지 않았던 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장자를 놓고 그 장자를 왕으로 세워놓아 버리면은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줄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 본이 된다라는 것 같아요. 생재 유시하니 이 여기본이라. 생재, 재물을 생산하는데 유시, 때가 있으니 역위본이다. 이렇게 재물을 우리가 돈을 버는 데는 때가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도 대부유군이요, 아니 대부유천이요, 소부유큰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가 가장 중요하다? 역위본이다. 힘이라는 건 부지런히 자기 힘을 사용해서 업적을 이루어 돈을 벌어내는 그 힘이 가장 본이 된다라고 해서 근면이
가장 중요하다. 때도 있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면 생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공자 이야기에 실려있네요. 다음 볼까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위정지효는 왈공여청이요. 위정, 정치를 하다. 우리도 지금도 쓰죠. 정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위정자라고 하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요점은 왈공여청이다. 공은 공평함이고 청은 청렴함이니까 공평함과 청렴함이라고 왈은 이렇게 입을 옛날에는 동그랗게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동그랗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나중에 오다가 네모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건 입이고 그렇죠. 요건 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안에 혀가 움직이고 있는 모양. 그래서 말하고 있는 모양이. 말하다라는 뜻인데 말하다라는 뜻은 나중에 비동사로 뭐뭐이다라고 번역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치를 하는 요체는 공평함과 청렴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지만 이 왈자를 뭐뭐이다라고 번역하시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요체는 공과 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쉽죠. 그래서 정치의 요체의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공평하게 해야 되고 청렴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 저기 강원도인가요? 그 8급 공무원 보니까 자기 집 농사 짓는데 공공근로자들을 뭐 동원해가지고 자기 집 농사를 짓게 만들고 이게 공공근로가 아니죠. 사사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와 근로했는데 자기 집 농사 짓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공공근로 대급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지만 뭐라고 못 하잖아요.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런 게 공과 청을 위배됩니다. 성가지도 집을 이루는 도는 왈검여근이라 검소와 근 부지런함 근면함이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근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진간의 할아버지 도연명의 할아버지죠. 도칸이라는 분일 거야 아마. 아니죠? 그 도간의 할아버지가 보면은 사기에 보면은 중앙정부에 표수를 하다가 지방 장관으로 지방의 관리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중앙정부에 일이 많았는데 지방에 내려가니까 그렇게 특별한 일이 많지 않아요. 한 가지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기가 뭐냐면 기왓장을 100장을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마당에 있는 걸 마당 밖으로 옮겨놨다가 또 오후에 되는 그 마당 밖에 있는 기왓장을 또 마당 안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니까요. 파급 관리들이 아니 그렇게 밖에 냈다가 또 다시 들여놓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데 그건 수고만 할 뿐인데 라고 했더니 습로이라 로를 습으로 삼으려는 뿐이다. 부지런히 내 몸을 노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려는 것뿐이다. 내가 지금 일이 없다고 한가지게 놀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가능하겠느냐. 지금 몸이 이미 뭐 해버렸는데 한가롭고 편안한 것을 물들어 버렸는데 그러면 나에게 바쁜 일이 주어졌을 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도 몸을 부지런히 뭐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놀리면 다음에 큰 일이 왔을 때도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있는 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는 기가지 본이요. 독서는 공부라고 그랬지. 요즘 말하면 공부는 기가지 본,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뭐 이건 말씀 안 드려도 할 거고요. 순리는 보가지 본이다. 쫓을 순, 따를 순이라고 그랬죠. 이치를 순,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은 보가지 본이다.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이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세상이 변화되었으면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그 이치에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리라고 그래. 순리. 근데 그 이치에 따라가지 못하면 보가가 안 되고
파가 집안을 부수는,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전에는 여기 오시지만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여기 오시지 말고 어디 가라고 그랬죠? 요리 배우러. 그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요리를 한두 가지씩은 꼭 하실 수 있어야 그게 순리예요, 요즘. 그죠? 남자들한테만. 그래서 최소한 된장찌개, 그 다음에 몇 개 정도는 끓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검은 치가지 본이다. 이건 나왔죠? 근명과 검소는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화수는 제가지 본이다. 화와 수는 집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부화처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 화에 주동적으로 해야 사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가 담당할 게 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화하게 만들어요. 화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조화롭다고 그랬어요. 화합이라는 개념이 조화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모든 악기가 자기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게 화라고 그랬죠. 그러면 집안의 구성원들이 다 골고루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조화롭게 만드는 거. 불평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다 수평을 이루면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딱 수평을 이루면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한쪽에 기울어져야 물이 흘러가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평하면 공평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조화를 맞추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아들과 딸이 있을 때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들한테 조금 더 잘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평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도 잃어버린 거예요? 화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가장이 만들었으면 아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옆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순이라는 건. 잘 받쳐서 그렇게 되면 집에 뭘까요? 분란이 생기지 않겠죠. 베개가 날아다니는 일 없을 거예요. 그죠? 화장지가 막 날아다니는 일 없을 거예요. 집안에 그냥 밥상이 뒤집어지는 일도 없을 거고, 도장 파는 아저씨 좋아하는 일도, 좋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죠? 이게 제가지 본인. 공자 삼계도운 공자의 삼계도에 세 가지 계획을 세운 그림이네. 그죠? 삼계도에 이르기를 일생직에는 제어유하고 일생의 계획은 제어유, 어릴 때 제있다. 평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세워야 된다. 1년직에는 제어춘하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봄에 무슨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수확이 달라지고요. 1일직에는 제어인이라. 하루의 계획은 호랑이 인자지만 이게 시간으로 따지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에 있다. 유의 불학이면 노무소지요. 젊어서 어려서 불학 배우지 않으면 노무소지, 늙어서 소지 않은 것이 무없다. 춘약불경이면 약자가 만약이죠. 봄에 만약 불경 밭갈지 않으면 추무소망이요. 가을에 소망, 바랄 망자니까 바랄 것이 없다. 인약불기면 일무소판이니라. 이 시에 새벽에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무없다. 소판, 힘쓸 판자죠. 변론할 변자가 아니고, 그죠? 그렇죠. 다스릴 판, 힘쓸 판. 들어가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에 이 칼도자가 들어가면 분별하다, 나누다, 변, 그죠? 말씀원자가 들어가면
변론하다, 말 잘하다, 변. 여기서처럼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바뀌어요. 판이로. 그래서 힘으로 힘쓰다 해서 힘쓸 판, 뭐 다스릴 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힘쓸 것이 없다.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긴데, 그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 버리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려요. 힘쓸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리서에 이르기를 오교지목은 부자유친부터 붕우유신 다 하시는 이야기네요. 오교지목, 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은 눈 목자지만은 조목 목자, 항목 목자가 있어요. 그죠? 자, 오교지목은 부자유친이며 부모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뭐 다 이야기니까 아시니까 넘어가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가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부부 간에 분별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돼, 순서가 있어야 되며, 붕우유신, 부모 간에, 벗들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조심할 건 붕우라는 것을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붕우라고 하지 마시고, 뭐 구분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동사죠? 동사왈 붕이요. 동치왈 일반적으로는 우라 이렇게 이제 많이들 구분해요. 그래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우리 유붕이 자원 박내면이라고 그랬죠. 우익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붕이라는 거 옛날 같이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을 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먼 데서 찾아오면 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번역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 차이가 있어도 뭐예요? 다 붕이라는 거, 붕.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 밑에서 또 뭐죠? 동지잖아요. 그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한문이라는 세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니까 뭐죠? 우예요. 그래서 붕우라는 개념이 동년, 같은 해에 태어났다라는 건 조금 협소하게, 좁게 개념을 잡는 것이고, 조금 광범위하게 잡으면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붕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붕우라는 개념이 사회생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신이다라는 게 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이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자, 3강은 군이 신강요, 부이 자강요, 부이 부강이니라. 이게 3강 오륜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앞에 한 게 금방 오륜이니까 지금 뒤에 하는 게 이제 3강. 강자가 무슨 강? 그렇죠. 이 강자가 아니에요. 영산강, 대동강, 낙동강, 이게 3강이 아니라, 그렇죠. 별이라는 게 그물 이렇게 있을 때 이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끈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없으면 밑에 이 그물이 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핵심, 표범, 뭐 모범, 표준 뭐 이런 뜻으로 나중에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강 하면은 세 가지 모범, 기준 뭐 이런 뜻이에요. 군의신강, 신하는 임금은 신하의 강, 별이 모범이 위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부의자강, 부모는 자식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아버지는 아들의 모범이 된다라고 어머니는 없잖아요. 그렇죠? 섭섭하죠. 자도 그러니까 아들만 하면은 딸은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걸 3강이라고 하네요. 하나만 더 오실까요? 왕촉왈. 왕촉은 밑에 역주에 잠깐 나와 있네요. 제 나라 사람인데 연나라에게 망하고 연나라에서 그 스카우트 제의를 하자 결국은 자결한 사람인데, 자결할 때 했던 말이 요 말이에요.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자결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섬기지 않는다. 일사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앞에 불자가 붙었으니까. 불자 뒤에는
다로 끝나는 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일도 되고 섬기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벌써 읽으시면서 불사하면 섬기다라는 뜻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사 섬기지 않는다. 이군 두 임금을.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는 우리 여기 지금 이 사실은 한문도 이제 언어의 하나,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언어가 되어 버렸는데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의 뇌하고 언어를 공부해보지 않는 사람의 뇌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뇌의 활성화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언어를 하나라도 더 공부해 본 사람의 뇌는 자기 나라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글을 보려면 엄청나게 머리가 이게 회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한글처럼 밑에 왕촉이 말하였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고 하면은 머리가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왕촉할, 충신, 불사 이고 나면 벌써 이거 왕촉이라고 할 때 이게 왕이 무슨 말이고 촉이 무슨 말인지 불사 이군 할 때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니까 엄청난 뇌 속도가 뇌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치매 안 걸리는 제일 좋은 길은 한문 공부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부도 하고 치매도 안 걸리고 그죠? 자, 아무튼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요 말이 모토가 되어서 이제 뭐 각 왕조가 망할 때마다 우리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갈 때 충신들이 불사이군이다 해가지고 두문동에 들어가서 뭐 우리는 조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뭐 많은 그 옥조 같은 말이 되어버렸죠. 열려는 불경 이분이라. 열려 뜨거운 여자, 그죠? 뜨거울 열자니까, 그죠? 지조를 지키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지조를 지키는 여자는 두 지아비를 경자는 바꾸다 경자죠. 고치다, 바꾸다인데 바꾸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열려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말이 이상해요. 두 지아비를 바꾼다? 한 지아비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두 지아비를 바꾸면 지아비 둘을 바꾸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려운데 이제 이걸 앞에 불사이군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사라는 말 때문에 뒤에 다시 이제 똑같은 불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경자를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고 한 지아비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인데